화내지 말고. 아, 네. 자, 토픽을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다, 이거는. 혜연이 웃겨 죽겠어. 혜연이가 눈빛이 풍부해졌어. 말을 못하니까. 눈빛이 깊어졌어, 얘가. 자, 주제 한번 큰 소리로 부르자, 우리들. 둘, 셋. 억만장자가 된 사람의 회고록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버릴게요, 이거는. 들어요. 자, my life, 내 인생은요, has taken, 가져왔습니다. 자, 뜻 외우고 가자. 트위스트 앤드 턴즈입니다. 은정이 정신 차리세요. 트위스트, 꼬일 대로 꼬이면서요, 턴, 막막 돌아다녀요.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어유 잘합니다. 여기저기 꼬여 있어요. 우여곡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 삶은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왔지. 그러면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요, 어떤 상태가 됐냐면 빌리언이에요. 얘들 빌리언이야. 그러면 무슨 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는 consider, 여겨지고 있습니다. To be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태어난 게 흙수저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자수성가해서 뭐가 됐어? 억만장자가 된 거야. 뭐 이 정도까지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하고 있어. My father,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너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너는 부자인 사람이 언젠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드러났어. 그 아빠가 맞았다는 것을 말이야. 여기까지 잠깐 멈출게.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he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가 맞았대요. 그럼 얘들아, 이때 he는 누굴 받는 거야? 억만장자가 된 나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그래서 위에 나오는 my father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밑으로 매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말한 게 진짜 맞았다라는 게 드러났어. 이 문장에 함축적인 의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쉽지만, 자, 이 문장에 함이 아빠의 말이 맞았다라는 건 아빠의 말대로 필자는 열심히 노력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어찌됐든 난 이렇게 우여곡절 겪으면서 성공을 해왔어. 야, 근데 people say that,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I am a very happy man. 내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돈이 뭐하니까? 많으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people say 부분이 사람들의 통념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진짜로 그럴까? While, 글쎄, I can understand. 내가 이해는 가능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때 대의는 앞에 나왔던 누구 받는 거예요? people, 사람들 받는 거죠. 그러면 필자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면 뭐야, X야? X, 왜 그러는지는 내가 이해는 해. 근데 I remember being truly happy.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거를 기억해. Because of money. 뭐 때문에 행복했던 거? 돈 때문에 행복했던 거. 그럼 돈 때문에 행복했던 적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뭐냐면 only once in my life. 내 삶에서 딱 몇 번이었어? 한 번이야. 그럼 아가들 보세요. 사람들의 통념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할 거라고 생각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다음 문장에 형광펜 단서 뭐에다 썼어요? while에다가 썼죠. 그럼 while은 A, B로 나오는 대표적인 구문이고요. 이 A 자리에는 사람들이 가지는 통념 그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생각하는지 내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야. 나 딱 한 번 행복했었다 이 말이야. 딱 한 번 행복했어. 그럼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밑으로 빼세요. 필자가
돈 때문에 행복한 적은 딱 몇 번? 한 번. 야, 딱 한 번이었다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 이때 이세다 동그라미 치세요. 쌤, 그럼 이때 이스 뭡니까? 돈 때문에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몇 번째? 딱 한 번, 딱 첫 번째. 그때를 이수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야, 그때는 was just after, 막 지난 후였어. just after, 막 뭐뭐한 후였어. I had made my first million. 나의 첫 얼마를 만들었을 때? 100만을 만들었을 때. 나는 지금 무슨 장자야? 억만장자야. 근데 처음으로 뭐가 됐을 때? 100만장자가 됐었을 때 그때 좀 행복했었던 거야. I can still hear. 난 여전히 들려. My wife. 내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거. Isn't life wonderful? We are rich. 우리는 부자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이런 말 했던 거 아직 기억나. But 하지만 전환 들어갑시다. 자, 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럼 쌤 이때 그때라는 것도 언제인지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그때는 내가 막 얼마를 만들었던 후야? 첫 100만을 만들었던 후. 그럼 이때는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행복했어. 근데 그때 한번 행복했던 이후로 자, 기억하세요. hardly라는 거는 무슨 어구입니까, 여러분들? 부정어구입니다. 자, 그럼 나는요 절대로 그 이후로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in fact, 사실은 being rich, 이렇게 부자가 된 거가 has caused, 나한테 초래해 오더라 더 많은 문제를 than it has solved. 부자가 된 것이 뭐 해주는 것보다? 해결을 해주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 쌤 여기서 25 받는지도 또 조금 기억을 합시다. 앞에 나왔던 주어 그대로 적을게요. 뭐 받아요? being rich입니다. 자, 그럼 쌤 여기서 우리 형광펜 단서 하나만 더 추가할까? 여기다가 형광펜 좀 칠게. 분홍색 in fact까지 추가. 자, 쌤 인팩트는요 앞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 한다 그랬습니다. 순접이면서요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럼 결국 내가 돈 때문에 행복했던 적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현재 필자의 생각이고, 심지어 해결해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많다? 문제를 초래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어차피 오늘 왔으니까 들어버리고 가야 시간 세이브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조금만 마음 잡고 눈가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요 제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뺍시다. 잠깐만 놓쳤어. 한 문장을 뺄 건데 자, 얘가 몇 번이 빠지냐면요 3번 문장은 다 뺍시다. 삼 번 문장 다 뺐고, 자, 주제는 쌤이 부를게요. 한번 받아 적어주세요. 좋다. 죽은 후 인정받는 예술가들.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을 이렇게 끊을게. 됐죠?
자, 그럼 얘들 예술가들이야. 예술가들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유명해지면 모르겠는데 얘는 뭐하고 나서야 유명해진 애들이야? 죽고 나서야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럼 얘들아, 내가 아무리 유명해진다고 한들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해? 불행하게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부터 얘는 뭘 딱 던지고 시작하냐면요, 주제를 딱 던지고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 너무 불행하게도 말이야, 위대한 아티스트들은 항상 오래 사는 건 아니야.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항상 오래 사는 건 아니냐면 to know how successful they would be.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이게 될지를 알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난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not always에다가 물결 한번 치시고, 얘들아, 항상 뭐뭐한 건 아니야. 이거 무슨 부정이라고 부르지? 부분 부정. 맞췄어요. not always 하면요, 이거 부분 부정이거든요. 그럼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둘로 갈라.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공하는 걸, 성공을 알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산 예술가도 있단 얘기야. 그치? 그럼 이것도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모든 위대한 예술가는 다 성공을 알기 전에 죽었다. O야 X야? X인 거지.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주제는 부분 부정을 썼을 때 말이야, 물론 대부분 다 죽어버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자신의 성공을 알기 전에 죽은 예술가들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할 거야. 자, 이런 게 우리가 방학 때 배우는 부분이야. 부분 부정. 그런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나는 어떤 경우로 말하고 싶어? 아닌 경우를 말하고 싶어. 이게 부분 부정의 논리고요. 좋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그림 중에 아이리스라는 그림 한번 생각해봐. 구체적인 그림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겠습니까? 예시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시 1번이라고 넘버링을 다를 거고 요 덩어리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 다음 덩어리는 예시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랄 거고요. 반고흐가 그린 게 아이리스고요. 뭐 벨미르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답니다. 네덜란드 화가네요. 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있는데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림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럼 예시 1번부터 한번 가보자고. 아이리스라는 그림은 was painted, 그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냐면 19세기의 네덜란드 페인터였던 빈센트 반 고흐에 의해서 그려졌어. 해석 주의하세요. 그가 죽기 한 해 전에야. 그쵸? 그럼 봐봐. 죽기 1년 전에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됐죠? 그게 몇 년인 거예요? 1889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반 고흐의 죽음은 몇 년이에요? 그렇지. 반 고흐의 죽음 괄호 열고 189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그림을 그때야 다 그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났네. 몇 년이야? 1987년이야. 야, 앞에 요 자리가 아예 바뀌었어.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인가 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놀랍게도,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는요, 죽음 한참 이후에 성공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인 거지.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반 고흐가 그렸던 그 그림이요, 소드, 팔렸는데요. 얼마에 팔렸냐면요, 53밀리언 이상에 팔렸대요. 앞에 나오는 말 기억하세요. more than이니까 53밀리언 얼마예요?
이상인 겁니다. 그럼 530만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팔렸고요. 그 어떤 그림도 had ever been auction, 경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돈의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쌤 우리 여기서부터 묶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이 내용 이해되나 잠깐 봐보세요. 1987년에 53밀리언 이상에 팔렸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 정도 돈에 경매된 그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럼 나 따라서 한번 써봐. 1987년까지 경매의 최고가에 팔렸다. 자, 이 말 O야 X야? 1987년까지 쳤을 때 경매 최고가 O야 X야? O가 되는 거지. 그때 당시까지는. 근데 87년 이후에도 이게 최고가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괄호 열고 한 번 더 써줄게. 1987년 이후에 최고가인지는 알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도 최고가가 맞으려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거든. 지금까지니까. 근데 무슨 완료 썼어? 과거 완료를 썼잖아. 그때 끝났다 이런 의미로 써준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during his lifetime. 쌤 예시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성공과 반대였던 반고의 생애를 말하겠죠. 성공과 반대였던 반고의 생애. 하지만 그의 일상 동안에는요, 그의 그림은요, 물결 did not sell well. 잘 뭐하지 못했어. 팔리지 못했어. 그럼 반고흐도요, 죽고 나서야 빛을 본 화가고, 반고흐는 워낙 유명하니까 굉장히 살아생전에 힘든 삶을 보냈다. 뭐 이런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아, 되게 불운했던 사람, 예시 1번 반고흐 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요. Neither did the painting of 17th century. 아, 똑같은 네덜란드 페인터인 바르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그림도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이해하면서 예시 1번에서 2번으로 뭐 해주고 있습니까? 전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갑니다. 그는 또한, 그럼 쌤 이때 그는요, 반고흐의 위에 나왔던 두 번째 화가요? 두 번째 화가 그대로 내려옵시다. 아, 그럼 이 사람의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았다. 뒤에 보니까 이 사람도요, 솔드 팔았는데 안 보이지? 스피치 잠깐만. few에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한번 쳐볼까? 구자. 자, few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few 나오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의 그림을 팔지 못했고, died in death. 뭐가 있는 상태로 죽었어? 빚이 있는 상태로 죽었어. 하지만 his works, 그의 작품은요, sell, 팔렸다니까, for millions, 수백만에 팔렸어. today, 언제는? 오늘날에는 말이야. 그럼 발고흐든 바르미르든 이렇게 똑같은 역사를 가졌네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있지. 그래서 얘들아,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꺽쇠로 묶어서 한 번 더 별표 갈게요. 이 마지막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 같은 거 출제되는 것도 유력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The sad truth, 아주 슬픈 진실이죠. 이때 동격의 대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슬픈 진실이냐면 위대한 아티스트들은 종종 인정받더라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올 말 맞춰보세요. 살아생전에 인정받아요? 죽고 나서 인정받아요? 죽고 나서. 그래서 뒤에 보니까 Only after they are dead. 그들이 뭐하고 나서야? 죽고 나서야. 그럼 모든 예술가가 그렇다. OX? X.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됐죠? 하나 더 하고 끊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질문인데, 얘들아, 요거는 조금 내용이 있어요. 요 3만 좀 건너갑시다. 혹시 빨라요? 안 빠르죠? 빨리빨리 해버리고 빨리 보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만 따라와줘. 자, 주제가 좀 기니까 불러 적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차이가 한 번 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땡땡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냄. 자, 그리고 빈칸이거든요. 한 번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냄. 됐다. 서연이 듣고 있죠? 자, 그리고 빈칸 정답이 5번이에요. 5번을 그대로 이 빈칸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졸려. 안 보여. 일로. 한 번 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땡땡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 그리고 빈칸은 5번 답 써주시고, 네, 형광펜도 갈게요. 형광펜. 또 유나가 저 눈빛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기 민서야, 서윤이 한 대 쳐버리겠니? 살짝 줘. 뒷목을 좀 잡아줘. 그렇지. 뒷목을 좀 쪼물쪼물해줘. 잠깨라고. 친구를 위한 사랑, 애정. 자, 우리 은정이도 된 거 같네요. 다 좋습니다. 은정아 여기 앉아도 괜찮은데. 아 그래? 저거 우리 눈깔이 한번 조정해 보시겠어요? 우리 정은이한테 한번 맡겨 볼까요? 정은이가 이걸 없앨 수 있나 없나? 안 돼. 안 돼. 오. 된 거 같은데? 나봐 손. 좋은데? 오 박수. 해냈어. 눈가리가 해냈어. 잘했어. 아유 멋있는데요? 웬일로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얘가 주제를 소화시켜야 돼요. 누구누구의 정보 차이예요. 누구누구의 판매자, 구매자. 자, 그럼 봐봐. 중고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업자가 잘 알겠냐? 중고차를 사러 가는 사람이 잘 알겠냐? 업자겠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침수차라고 불러. 장마가 많이 올 때 침수된 차, 그거 엄청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꿔놓고 이제 좀 싼 가격에 내놓는데 엄청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그럼 안전벨트 같은 게 빼보면 안에 흙이 묻어있고 뭐 이렇게 알아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둘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요, 내가 눈탱이 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 내려고 할까요? 깎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제품을 내놓는 업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업자들은 진짜 좋은 차면 좋은 차, 나쁜 차면 나쁜 차를 알죠. 그럼 내가 진짜 좋은 차를 얘한테 줬거든요. 근데 얘는 돈을 내려고 해, 안 내려고 해? 안 내려고 해. 그럼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좋은 차를 내놓을까, 안 좋은 차를 내놓으려고 할까? 안 좋은 차를 내놓으려고 해. 자, 그럼 주제 적은 거 다시 봐봐.
판매자랑 구매자 간의 정보 차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게 좋으면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돼요? 좋은 제품이 오히려 시장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 하고 좀 끊을게요. 자, 1970년대에 있던 일입니다. 1970년대에 새로운 이론이 도입이 됐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이론이 도입이 됐냐면요. 경제학자였던 이런 사람입니다. 논문에 들어갔고요. 자,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Market for Lemon, 레몬을 위한 시장이다. 뭐 이런 말의 논문이 게재가 됐답니다. Using the used car market, 얘들 used car가 무슨 자동차야? 이게 중고차겠죠. 중고차를 예시로 활용하면서 그 이론은 explain,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론 안에는 뭐가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when, 뭐 했을 때 중요한 제품 정보가 소유되는 건데 균등하게 소유될까 편파적으로 소유될까?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오직 그 마켓에 있는 판매자에 의해서만 소유됐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설명했습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물결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요한 정보가 오직 판매자한테만 있는다면 말이다. 이게 바로 위에 나오는 이 이론의 내용이 되겠죠. 자, 선생님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말하면요. 시장 정보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는 대절이야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들어가 볼게. 오, 좋아. 자, 뭐라고 좀 가정을 해봤냐면, 야, 중고차라고 하는 거는 뭐야? 레몬이라고 빗대 본 거야. 그러니까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말할 건데, 사실 이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영어의 은어야, 은어, 슬랭, 표준어가 아닌 것. 그리고 이 은어는 refers to, 뭘 말하냐면 자동차인데 defective, 뭐가 있는 자동차? 결함이 있는 자동차, 그걸 레몬이라고 불러. 동그라미를 연결할게. 레몬이라고 말을 할 건데 이 레몬은 뭐가 있는 자동차를 빗댄 말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빗댄 말이다. 자, 그럼 일단 시장 안에는요, 레몬이 존재하니까 소비자들은 레몬을 사지 않으려고 조심할 겁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 안에서 판매자의 경우에는 often know, 알고 있는 거야. 판매자는 뭘 알고 있냐면 그들의 차가 레몬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말을 바꿀게요. 그들이 가진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But, 하지만 buyers, 구매자는요, don't know,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쌤 밑에 don't만 나왔는데 그 뒤에 생략된 단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know 이하를 그대로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결국 얘가 하는 말도 똑같네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 정보 불균형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요. Therefore,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게. The amount of money buyers, 구매자가 are willing to pay, 내고자 하는 돈의 양이요. 그럼 구매자는 내가 이걸 사려고 하는데 혹시 레몬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불러 깎으려고 해? 깎으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lowered, 점점 뭐해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as, 왜냐하면 말이죠. 쌤 이때 as는 이유를 나타내도록 서술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구매자는 비용을 점점 낮추려고 하냐면 they, 그들이 느끼기에 이때 they 누구? 구매자가 되는 거지. 그들이 느끼기에 이때 they도 누구? 구매자가 되는 거지. 그들은 대절 이하라고 느끼는 거예요. 슬래시 2개 자리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자들은요, 구매자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자동차, 안 좋은 자동차 말로 바꾸면 이게 뭐냐? 레몬이잖아. 내가 레몬을 사버릴지도 모르잖아 라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꺼이 지불할 돈은 어때집니다? 낮아집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은 꺽쇠로 전체 다 다시 한번 묶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게요. 자,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구매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아가들 이거 이해되나 봐요. 구매자들은 정보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 차가 안 좋은 자동차인지, 즉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살 위험 부담이 있죠. 정보가 적어서 자동차 잘못 살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불 비용은 점점 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좋다. 자, 근데 다음에 형광펜 뭐였어? 하지만 누구? 판매자, 셀러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꺽쇠 묶으세요. 묶으세요. 끝까지 문장 끝까지 묶으세요. 여기까지 다. 자, 그럼 이제 이와 반대로 판매자의 입장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판매자는, 셀러, 판매자는 don't want, 원치를 않아. to accept lower price,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 낮은 가격은 누가 제시한 가격이겠어? 소비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겠죠? 근데 내가 내놓는 자동차는 그것보단 품질이 뭐하거든? 높을 수도 있거든. 무조건 결함 있는 자동차 팔진 않을 거니까. 그럼 나는 좋은 자동차 주려고 하는데 쟤는 계속 가격을 깎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they, 그들은, 그럼 얘들아 이때 그들은 누구야? 판매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판매자들은요 discouraged입니다. 쌤 여기서 주의하세요. discouraged from 이라고 하면요 뭐뭐를 안 하다입니다.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뭘 안 하려고 해야 돼요? trying to sell them, 그것들을 팔려고 노력하지 뭐예요? 않아요 이 말이야. 그럼 쌤 이때 여기서 나오는 them,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은 차 좋지만 저 새끼가 계속 깎으니까 에이 나 이거는 안 팔래. 더 어떤 자동차 갖고 올래? 안 좋은 자동차 갖고 올래. 그러면 어떤 자동차를 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이 퀄리티, 맞아요. 이때 댐이 받아주는 거는 위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하이 퀄리티 cars를 받는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 fewer good car, 점점 좋은 자동차들은요 그 구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fewer, 뭐해질까요? 낮아지겠죠. and 그리고요 중고차의 전반적인 품질이라고 하는 거요 available for purchase, 구매에 이용 가능한 중고차의 전반적인 품질들은 becomes lower, 계속해서 뭐해지는 거고요 낮아지는 거고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잠깐 멈출게요. 자, 멈춰서 판매자의 입장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판매자의 입장은 어때요? 정보가 많아요. 그치? 그런데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계속 낮으니까 자신들은 고품질의 자동차에 낮은 비용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떠왔는데 너한테 이거 해준다고 할 수 없어. 맞아?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품질은 판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as a result,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자. 최종 결과.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전반적 품질이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얘들아 요거 헷갈릴까봐 for sale 이라는 게 판매용의라는 단어고요. 혹시나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on sale 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할인 중이다. 그치? 이 표현이니까 이건 달라요. 안 되는 거야. 같이 쓰면. on sale, for sale 말이 다릅니다. 자, in conclusion. 그러므로 최종 정리를 또 한 번 할게. 그럼 반드시 여기서 주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 뚫린 거고. 아, 그럼 쌤이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의 갭, 뭐가 있어? 격차가 있지. 누가 많은 거고, 판매자가 많은 거고, 구매자는 정보가 뭐 한 거지? 적은 거지. 중요한 단어, 갭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정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차,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for the good product, 좋은 제품들이요, 시장에 물결 out돼요, in돼요? 아웃돼 버려요. 시장에서 뭐 돼요? 방출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빈칸 뚫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토픽 적을게. 토픽 내가 적어줄게. 자, 어떻게 말할 거냐면 스트레스.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근데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하는 게 있답니다. 돈? 맞지? 근데 야, 봐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친구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떤 친구들 거기 막 부들부들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사람마다 뭐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쥐새끼도 그렇답니다. 누구도 그래요? 쥐새끼도 그렇대요. 자, 근데 이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유전적인 게 아니고요. 황서윤, 유전적 요인이 아니고요. 바로 후천적인 돌봄의 영향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거야? 자라나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라나면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every motherlet, 모든 쥐의 엄마들, 즉 어미 쥐들은요, treat, 대합니다. 그녀의 아이들을요, differently, 다 다르게 대하죠.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 다 뭐하죠? 다르죠. 맞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다 다르게 키우는 것처럼. some 어떤 애들은요, do a lot grooming. 자, grooming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 이렇게 털 골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 야, 어떤 엄마들은 그루밍을 되게 많이 하는데 반면에 다른 어미들은 very little, 매우 뭐해? 적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첫 번째 덩어리를 이렇게 묶고 난 여기다가 조금 쓸게요. 쥐의 특징이라고만 간단하게 달겠습니다. 쥐의 특징. 그러니까 물결 쳤으면 좋겠는 건 다들 양육 방식이 뭐하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 이거기 때문에 some 경우 1번이라고 잡을까? 어떤 경우에는요, 그루밍이라는 돌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other,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쥐들이요, 그럼 경우 몇 번이야? 2번이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very little, 그 돌봄의 정도가 매우 뭐하기도 해요? 적기도 해요. 선생님, 그럼 쥐의 특징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미의 돌봄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맞나요, 이거? 자, when they become
mother, interestingly.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걔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럼 쌤 이때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요, 새끼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미의 다양한 돌봄의 정도를 받으면서 자라난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그루밍 받은 애들, 그루밍 못 받은 애들, 성인이 됐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 크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루밍을 많이 받았던 쥐들이야. as baby, 뭐였을 때? 애기였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experience less stress than those that were not.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쌤 여기서 나 뒤에 생략된 건 뭡니까? 생략된 거 한번 써주시면요. groomed heavily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아, 쌤 그러면 어렸을 때 돌봄을 많이 받은 애들이 어렸을 때 돌봄을 못 받았던 애들과 비교해봤을 때 스트레스의 정도가 뭐하다라는 거구나. 적다라는 거구나. 아, 쌤 그래서 이 인터레스팅의 부분은 쌤이 이렇게 제목을 다룰 텐데 흥미로운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어미 돌봄의 정도에 따라서 성인이 됐을 때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난 후에 알아보고 싶었어. 인지 아닌지를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is genetic, 유전적인 건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이, 이거 뭔지 아셔야 됩니다. 쌤 여기서 이런 차이는 뭐예요?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라고 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가 있고 적게 받는 애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유전적인가? 타고나는 건가? 이걸 알아보려고 experiment, 실험이 was performed, 수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앞에 끊어서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이 제시가 되겠습니까? 실험이 제시가 되겠죠. 잠깐만. 저기. 자, 그리고 연구원들은요, separate를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the baby of a mother left at birth. 이라 뭐 했을 때부터? at birth. 탄생했을 때부터 어미 새끼로부터의 새끼를, 그러니까 어미로부터의 새끼를 separate 뭐 시켰어? 분리시켰어. 그럼 낳자마자 두 개를 분리시켰고, 근데 그런 다음에 place를 놓은 거야. 분리시킨 다음에 새끼들을 놨어. 이때 댁은 새끼. 어디에다가 놨냐면 in the care of two foster mother. foster mother이라고 하는 건 길러주는 엄마라는 뜻이거든. 그럼 낳아준 엄마가 길러준 거야? 낳아준 엄마가 길러준 엄마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읽고 더 들어가기 전에 실험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읽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옆에 여백이나 밑에 여백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의 내용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출산 후 어미로부터 새끼를 분리시켰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어미로부터 새끼를 분리시켰다라는 건요. 선천적 요인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날 낳아준 엄마의 영향력을 더 이상 안 받는 거야. 선천적 요인을 제거하고요. 그 새끼를 양육해주는 어미에게 보냈어요. 그럼 양육해주는 어미는 나랑 선천적으로는 관련이 1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무슨 요인이 되는 거예요? 후천적 요인이 가해지도록 설계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스터 마더가 몇 개 경우라고 그랬죠? 2가지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경우 1, 경우 2로 나눴답니다. 보통 실험은 이런 구조지. 2개의 집단 간의 차이. 자, 2개로 나눴어요. 자, one이라는 단어에다가 one of these substitute mother 여기다가 꺽쇠를 묶어서 얘를 경우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쌤 substitute mother는 뭐예요?
대리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아, 양육해주는 엄마 똑같이 말하는 거고 그 엄마는 아이들을 그루밍해주는 횟수가 often 뭐 있어요? 빈번했어요. 자주 해줬었어요. 화살표 윗방향 표기하겠습니다. 자주 해준 반면에 while, 반면에 the other, 다른 substitute mother가 또 있었는데요. 그럼 이때도 경우 2번이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자, 그 엄마는 did not,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쌤은 경우 1로 넘어가서요. 얘는 돌봄을 많이 했고요. 후천적으로요. 경우 2번은 돌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후천적으로요. 뻔해지죠 이제? Once again, 또다시, 쌤이 또다시라는 건 앞에 나왔던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겠니? 또다시 The baby that were heavily groomed, 돌봄을 많이 받은, 즉 그루밍을 많이 받은 새끼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적더라 as other, 뭐가 됐을 때? 성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럼 너 화살표 위아래 표기할게. 그룸들을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뭐예요? 자, they show that 여기까지 하고 얘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경우 1번과 2번 중에 스트레스의 정도가 스트레스 얘가 훨씬 더 나아졌고요. 요거 넘어가서 얘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높았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실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고요. These showed that 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결론을 내린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It wasn't important.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 What genes the baby got from their mother. 해석해볼게. 자신의 어미로부터 아이들이 어떤 유전자를, 자, 번역 어떻게 했어? 어떤 유전자라고 번역했거든. 그래서 이때 what은요, 의문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진을 꾸며주면서 어떤이란 의미로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 원경이가 시험 범위를 제일 먼저 줬었는데 그 시험 범위 말씀하실 때 지문 내용 위주로 뭐 이렇게 메모를 좀 하셨나 봐요. 문법에서 좀 더 축소를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내용을 주력하겠습니다. 바꾸던데요. 자, 그러니까 어미로부터 어떤 유전자 받았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나 봐요. wasn't important 네모 박스. 중요하대 안 하대? 안 하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 어미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은 건 결국 선천적 요인이야, 후천적 요인이야. 중요하지 않은 건 뭐야? 선천적. 그럼 쌤 만약에 여기서 낫을 빼버리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 바뀌면 뒤에 뭐 나와야 돼? 후천적 돌봄의 정도,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두 개 문장은 한 번에 기억할 건데요. 이건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읽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책상을 옆으로 좀 빼. 나대로 보시고요. 이리로 좀 빼도 괜찮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더, 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 보면 their biological mother that determine their stress level. 성체가 됐을 때 그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하는 건 생물학적 엄마가 뭐야? 아니야. 그럼 아까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A 자리에는 뻔히 무슨 요인 나와요? 선천적 요인 나와요. B 자리에는 뻔히 뭐 나올 거예요? 후천적 요인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말 이해되나 봅시다. 지금 생물학적 엄마, 날 낳아준 엄마, 이게 무슨 요인인 거야? 선천적, 유전적,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리고 it was the mother that took care of them. 자신들을 돌봐준 엄마, 나를 돌봐준 엄마, 이거 뭐야? 후천적. 됐습니까? 맞아요. 잘 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내려가서 우리 조금 쉬어갑시다. 자, 얘는 무슨 유형이야? 유형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정답 보려고 했어요.
자, 예빈아 정답 몇 번이야? 4번. 맞아요.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요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유형이잖아. 1층 문제 풀 때 1번 선지부터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5번부터 거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은이 답 찾았어? 답 4번. 자, 4번에 나온 말을 보니까 과거의 집안일의 경험인데 대통령 사저 관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기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잡아보고요. 우리는 1, 2, 3, 4, 5번의 근거 문장들 잡으면 이 질문은 충분할 거야. 그치? 자, 대신에 주제는 좀 적고 가자. 내가 여기다가 적을게. 그래, 주제는. 백악관의 가사 도우미, 집안일이란 뜻이죠. 가사를 관리해. henrietta. 좋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가버립시다. 자, henrietta라는 사람은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뭘 처음 봤냐면, 백악관을 처음 봤어요. 언제 처음 봤냐면요, 온 1933년 3월 4일에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럼 그녀는 이전에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날짜 한 번만 다시 적겠습니다. 1933년 3월 4일입니다. 그날 처음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It was on that day. 미안해. 이건 그냥 갈게요. It was 바로 on that day. 여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그날이었습니다. 그 밑에 그날이다 라는 건 몇 년 몇 월 며칠? 1933년 3월 4일인 거야. 자, 이때 바로 대절 이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프랭크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began his first term, 여기서 term은 임기라고 번역합시다. 그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던 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저 henrietta라는 사람 또한 루즈벨트의 취임 첫날 처음으로 백악관을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좀 더 가겠습니다. 자, Mrs. Roosevelt's wife.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였던 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네스베트, 똑같은 인물이죠. 이 henrietta를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a neighbor of hers, 그 와이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말들이 다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 날 처음 백악관을 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옆에다가 날짜 조금만 적어보면은 1933년 3월 4일이었죠. 2번 내려가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용한 겁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고용을 한 겁니까? 부인이 고용을 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부인이 고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였기 때문이죠. neighbor, 이웃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고용했다. O야, X야? X, 면이 있었던 사람인 거고요. 자, to be the head housekeeper at the White House. 이 백악관의 가사도우미의 head, 장이죠. 그래서 이거 수석 가사도우미, 수석 가정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head라는 단어를. 자, even though, 비록 this, 이것은요. 그럼 쌤 이제 분홍색 조금 들어가 보자. 쌤 이때 this라고 하는 건요. 앞에 나왔던 housekeeper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가정부의 일을 말합니다. 백악관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요. 그냥 가정부의 일을 this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가정부의 일을 맡은 거는 그녀가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로서? 전문 가사도우미로서 일을 받아들인 건 처음이야. 그래서 3번 한번 가볼까? 이전에 전문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동그라미인 거죠? 백악관에서의 그대로 적어. 백악관에서의 가정부 일이 처음이었다. 아시겠네요? 자, 그리고 이 네스미트는요,
쌤이요. 계속 똑같은 사람입니다. 헨리에타는요, was ready.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For the challenge. 그 도전에 대해서요. 그럼 쌤 여기서 그 도전도 가정부의 일일 거예요. 그럼 전혀 해본 적이 없지만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she, 그녀는, 쌤 이때 그녀는 앞에 나오는 헨리에타 그대로 받을 거니까 H로만 받게. 자, 그녀는요, was confident, 대절이하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the skill, 기술들이 있었지. 어떤 기술들? 그녀가 had long taken care of her one home, 자신의 집을 돌보면서 얻어왔던 기술들이 있었고, 자기도 가정이 있었을 테니까 자기 집을 꾸리면서 얻었던 기술들이 were all 전부일 거라고 확신했대. 자, 그리고 이때 all은 뭐냐면 효빈아, 자, 이때 all을 뒤에서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She would need to manage the presidential residence. 이 대통령의 관저, 거주하는 장소를 관저라고 하니까요. 대통령의 관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할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 선지 근거는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묶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이 부분이 4번의 근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까지 읽을 건데요. little이라는 문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little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무슨 어구입니까, 여러분들? 부정어구거든요. 그래서 부정어구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 되어 들어간 거고요. 문법은 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야, didn't know. 나스비트는요, 알았어, 몰랐어. 자기가 그럼 의도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뭘 의도하지 않았냐면 그녀가 spend more than a dozen years.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도준이라는 단어에다 별표 치시고요. 도준은 몇 년? 12년을 나타낼 때 12라는 숫자를 나타내니까요. a dozen years는 몇 년? 12년이 되는 거고요. 12년 이상이네요. 얘까지 기억합시다. 12년 이상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In her position. 어떤 자리에서요? 그녀의 자리에서요. 그럼 쌤 여기서 그녀의 자리라고 하는 건 대통령 관저를 관리하는 수석가정부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겠죠. 자,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manage daily activity at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관리할 줄 몰랐어.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지내갔냐면 through both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그러니까 Great Depression 하면 뭐야? 대공황 사태죠. 1929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 2차 세계대전이네요. 얘는 45년까지 끝났던 종전했던 그 전쟁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온 날, 시작한 날이 몇 년이었어? 1933년이야. 자, 그럼 요 12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1933년 시작. 그냥 이렇게 메모하자. 연도만 따지게. 그리고 최소 언제까지 계속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1945년 이후까지 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대공황도 1929년부터 30년대까지 계속 있었던 거니까 괜찮은 거고 2차 세계대전도 30년부터 45년까지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through라는 단어에다가 물결을 치시고요.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 동안 가정부 일을 했다. 인 거고 하나만 더 중요한 거. 근데 그가 이렇게 오래 할지 알았다 몰랐나? 몰랐다.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의도한 것은 뭐였다? 아니었다. 그냥 뭐 무던히 묵묵히 어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꾸준히 했던 것뿐이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하나 더. 하나만 더? 그래, 좋아. 자, 14강까지 일단 넘어는 가자. 넘어는 가자. 우리 아까 6시 약속했으니까 아가들. 자, 혹시 종이 필요한 친구? 종이 필요한 친구. 오, 한정은? 자. 하나 듣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힘들어요? 알았어요.
아가들 밑줄 쳐. 너 신혜연 대광고 아까 한대부고라 그랬나? 한대부고 휘경여고에서 발각되면 사진 좀 보내줘. 저기서 혹시 신혜연이 목청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녹음까지 해서 보내주기 바래요. 동영상을 찍어서. 뭐가? 휘경이요. 근데 휘경 애들은 어제 되게 막 짜증내면서 갔는데 5시까지 음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재미가 없었나 봐. 자, 여러분들 써있는 거 보면요. 다국적 사업에서 뭐 해야 하는 것? 지양금이 아니라 지양은 하면 안 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게 바로 무슨 우월주의다? 자민족 우월주의야. 그럼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애플은 미국 거잖아. 일단은 가장 큰 그게. 그러면 미국이 미국이 세상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건 다른 나라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수 있겠죠. 결국 자민족 우월주의를 가지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기는 어렵다. 이런 좀 간단한 글입니다. 혜연아, 효빈이 놔줘. 이렇게 잡고 이 정도 낮춰서 한번 가볼게. 자, if people, 만약에 사람들이요 want to be successful,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in multinational business, 어떤 사업입니까? 다국적 사업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이래야 돼. 쌤, must가 나왔다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와, 효빈이 신나기 시작하죠? 휘경 갈 건가 봐요? 양서연 만나러 갈 건가 봐요? 그래. 내일 전달해 줄게. 해야 하는 것 1번. 자, 근데 뒤에 보니까 important가 나와요. 얘도 무슨 성입니까? 당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해야 하는 것 몇 번? 2번. 해야 하는 것 2번. 오케이, 프레임 잡았으니까 읽어볼게. 야, 그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뭐를?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맞지? 그거 배우지 않았어? 사마린?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몰랐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How to adapt to them. 그것들에 어떻게 adapt to 뭐 할지 적응할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쌤 이때 them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나왔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할까요? It is important for them.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한테 말이죠. 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요. 본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다국적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다국적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인 결정을 어보이드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어보이드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말할게. 비즈니스 디시전 이하 부분 쫙 묶어서 미스컨셉션까지 딱 묶어. 이 꺽쇠 묶은 건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신났어. 자, 그 하면 안 되는 거 뒤에 that, are, based on 그게 뭐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러냐면 misconception, 뭐에 기반했기 때문이야? 오해에 기반하고 있거든. 그러면 common with 그 오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잘못된 아이디어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쌤 우리 정리를 좀 합시다. 다국적 사업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문화를 뭐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뭐 하셔야 돼요?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물결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적응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것에 기반한 결정은 하면 안 돼요. 오해에 기반한 결정은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연대지 단서를 보면 그 오해의 one cause, 하나의 뭘 말할 거야? 원인을 말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오해의 원인을 말해 줄 거고요. 그 원인이 미리 적고 왔어. 그게 뭐겠어? 자민족 우월주의. 맞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 자민족 우월주의.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좋아.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단어를 네모 박스에 칠 거예요. 에트노센트리즘. 이게 뭡니까? 자민족 우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지 이런 말인 건데, 자, 그 자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belief, 믿음을 말하냐면요. That one's one culture, way of doing thing. 무언가를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방식이야. one, 누구의? 우리나라의. 그 은정이 자꾸 대광고 뛰어들려고 이 신발끈 묶는 거 아니죠? 왼쪽 오른쪽을 균등하게 묶는데요. 은정이 가서 춤추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자, 이것들을 하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방법이 is better than that of other culture. 다른 문화의 그거보다 better, 뭐하지? 더 좋지. 그럼 여기다 네모 박스 칠 거, 우리나라 끼니네 나라 거보다 뭐하지? 좋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쌤, 그리고 이때 대승 그럼 뭘 받는 걸로 번역할까요? 다른 문화의 way of doing things, 이거 받는다 생각합시다. 굿잡. 조금 더 갈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연결할 거야. 자, 이거는요, 존재할 수 있는데 누구와 누구 둘 다 존재를 하냐면, 물결. 개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organization, 무슨 단위로도 존재를 해요? 조직 단위로도 이런 소리 나지 않았어? 자, 다시. 그 자민족 우월주의는요, 개인에게도 존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누구도 가질 수가 있어요. 조직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지. 개인적 차원의 자민족 우월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O야 X야. X. 둘 다 존재한다. 얘는 and 말한 거야. 정은아? 됐지? 혼동의 눈깔이었어. 앰퍼샌드. 그래, 앰퍼샌드도 우리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가. 이 네모 박스. 자, 이 또 뭡니까? 자민족 우월주의. 그대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피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라 그런가? 어디로 튀어갈 생각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거 잡히기만 해봐라. 자, 지금 봐봐.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자민족 우월주의는요, take the form. 이런 형태를 띱니다. 어떤 형태를 띠냐면요, we are better than anyone else.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하다? 낫다. 물결. 자, 그 화살표 연결을 좀 할게. 쌤, 미스컨셉션이라고 하는 건 자민족 우월주의야. 자, 이 자민족 우월주의는 우리께 남들보다 뭐하다? 낫다. better. 어디에 다 존재하고, 개인, 조직 모두 존재하고, 결국 우리가 남들보다 뭐하다? 낫다라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